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방송을 안 만들었는데 안 만든 이유가 뭐 딱히 뭐 시장이 안 좋았다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안 만든 건 아니고 주말이 껴있을 때는 특히나 뭐 그레이스케일 관련해서 아니면 뭐 해외 외신에서 중요한 맥을 짚을 수 있는 뉴스거리가 없어요. 없을 때는 제가 이틀 동안 사실 새벽에 일어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매일 똑같은 말 앵무새 같이 반복하려고 제가 방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그래도 임팩이 있을 만한 게 있을 때만 방송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별일 없었다. 그래서 찾아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진심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인데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이 지금도 계속 안 가고 있어요. 아주 징하게 아주 안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 알트코인 망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지금은 그냥 홀딩하고 있는 전략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겠지만 뭐 지난 몇 개월간에도 그렇고 아마 그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위험할 때는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10에서 20% 전반적인 상승이 있을 텐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알트코인이 라이트코인만 빼고 나머지 코인들은 많이 진폭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더리움 2.0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많이 못 간 상태잖아요. 라이트코인만 진폭이 있었고 XRP가 몇 프로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젖은 장작에 불을 살짝 붙인 격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트코인 전반적인 시장에. 그래서 이 지금 라이트코인하고 XRP 움직임을 보고 그거를 방향성에 관해서 향후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높이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17,000달러를 위해서 현재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달러를 시티그룹에서 이제 예측한 게 있어요. 이거는 각각 다르게 나왔는데 엊그저껜가 그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2021년까지 갈 거야라는 예측을 시티그룹에서 냈었고 오늘 새벽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 들어서 2021년 가서 달러 값어치가 20% 정도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달러 대비해서 원화를 보면 지금 1,100원이에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달러가 연일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한 대로 계속 지금 방향성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예. 그래서 어쨌건 17,000달러 터치 후에 2, 3개월 동안 알트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을 진짜 스캔코인 막 리퍼리움 막 이상한 코인 아니면 다 갈 수 있어요. 예, 비트코인이 오른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해외 차티스트들 뭐 이걸로 이제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견해를 뭉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가 전 세계 랭킹이 7위 정도 되거든요. 7위에 있는데 이 거래소가 XRP 스파크 토큰, 스냅샷, 에어드랍에 관해서 견해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XRP 가격 변동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계 7위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 위에 있는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라든가 저는 후오비라든가 크라켄이랑 업비트나 빗비넥스나 전반적으로 아마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를 수치적인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뭐 이번 달 연말까지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뭐 이번 달 말까지가 될 수도 있고 365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자고 예견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차트를 그린 분 말고도 다른 몇몇 분들이 XRP에 관해서 차트가 좀 긍정적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스파크 토큰 받는 거에 관해서도 저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16,899달러 까지는 좀 바라보자. 근데 조씨라고는 좀 다른 견해를 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차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16,500달러에서 17,000달러 정도 지금 비트코인이 가면 예전에 이제 3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요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면 지금 현재 요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알트코인 상승장이 몇 개월간 있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장에서 제일 바보가 뭐냐면 알트코인 진짜 안 간다, 짜증난다 이러고 그냥 손절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개 중에는 계세요. 근데 지금 그러면 진짜 여태까지 3년 동안 버틴 거, 3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 고생한 거 한 번에 한 큐에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마셔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자,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캐시 하드포크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기대가 많았는데 상처만 남기고 현재는 썩 좋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 불신감만 많이 지금 벌어진 상황에다가, 그리고 15일 날 밤에 이게 포크된 시각이 그 블록 생성이 새로 된 게 11시 13분이었어요. 그러니까 9시라고 보통 발표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건 11시 13분경에 이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아마 이 코인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 측에서 이제 의견 피력을 한 게 사실은 요 시간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 코인 지급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바이낸스도 그렇고 업비트, 코빗 뭐 전반적인 거래소에서 아직까지 의견 피력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빗비넥스하고 쿠코인하고 요빗이란 요 세 개 거래소에서 그 코인이 하나 지급된 코인이 거래가 되는데 15달러로 처음에 시장에 풀렸고 11달러로 거래가 되는데 제가 이제 과거 전례 사례를 느껴보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캐시를 받았잖아요. 비트코인 캐시에서 BSV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 캐시도 헐값에 팔았었고 헐값에 팔았다가 다시 비싸게 샀었고, 그리고 SV는 헐값에 팔았어요. 제가 4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에 헐값에 팔아버렸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를 했죠. 예. 제가 그때 판 이유가 남을 블레임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그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 국민은행에서 이제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 하시는 정우현님이라고 아시죠? 아톰 리그랩스. 근데 그분이 그때 야 이거 값어치 없다.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게 낫다라고 왜냐면 저는 지금도 코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야말로 지금부터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분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우상이었거든요. 지금도 우상이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면 그런 게 이제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근데 어쨌건 팔아버렸는데 어쨌건 몇십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상황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새로운 코인을 만약에 그 네트워크가 안정화돼서 채굴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업비트가 됐건 비썸이 됐건 코빗이 됐건 지급을 아마 하나씩 해줄 거예요. 요 시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그 코인을 뭐 단타성으로 그냥 팔아버리시든지 그거는 자기의 마음인데 저는 그냥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 하나를 만들어낸 거는.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진짜 극적으로 상승이 있어야 알트코인 붐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애저녁에 벌써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까지는 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지금 현재 차트상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도치 모양 비슷한 어떤 그 레드 컬러의 어떤 긍정적인 뭐 시그널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밑꼬리가 점진적으로 말려가는 어떤 그런 형상이 지금 보이는데, 이렇다고 급격하게 상승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금 현재 안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더리움 2.0 구현에 관해서 그 지갑의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디파짓 되고 있는 이더리움 개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2월 1일 날 정확히 뭐 이게 구현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12월 내에는 뭔가 긍정적인 방향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우리가 생각했었던 게 뭐 80만 원에 7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냥 홀딩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좀 강하게 싸쳤어요.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어쨌건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이 동조화돼서 항상 움직이면 알트코인 시장도 분명히 방향성이 예전에도 계속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라이트코인이 축포를 쌌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이게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내년 4월달인가 5월달까지 140달러 정도 예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70달러 정도 될 텐데 한 2배 이상 정도 가격을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그게 뭐 많이 오르는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건 지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2배 이상 원화 가격으로 했을 때 올라간다면 저는 웬만한 주식이나 아니면 금은 사신 거보다 낫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오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워낙에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차티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오스는 걱정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S등급을 받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데 가격이 올라가야라고 이제 저한테 대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지만, 중요한 건 그 플립사이드닷컴이라는 거는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리고 피델리티가 투자한 아봉 벤처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에서 돈을 합산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각 코인별 등급을 매길 수 있고 객관화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게 전혀 섞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어쨌건 그런 등급이 나온다는 거는 개발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다른 코인 옮겨 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나쁘지 않은 코인이잖아요.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뭐 가상자산 시장이 막 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세요. 유럽에서 제일 손꼽히는 나라가 2개 국가가 있죠. 하나는 프랑스가 있고 하나는 독일인데, 사실은 유럽을 먹여 살리는 국가는 독일이에요. 독일. 자, 완성차 업계에서 전 세계 이제 넘버원을 이제 했던 그런 회사인데, 테슬라가 막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현재 상황은. 근데 큐버 4분기 예측치가 지금 보면 0%예요. GDP 성장률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는 지금 전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어쨌건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양적 완화를 거대하게 할 거라는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견해를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 값어치가 하락하는 거에 관해서 세력들이 베팅한 게 아닐까. 이미 그들은 그 로드맵에 맞춰서 저는 움직이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을 점진적으로 키워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죠, NYFED,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기 미국 그 4분기 GDP에 관해서 썩 좋지 않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까지 성장을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했죠.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거대하게 양적 완화를 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근데 지금 보시면 돈을 찍어대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에 반해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달러 대비 이제 중국 돈 위에나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속 달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의 통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지난 몇 개월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고, 선진국의 통화 약세가 이게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와 그리고 호주 달러나 아니면 파운드와 이게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그 신흥국에서 선진국 쪽으로 에너지가 빨려갔다. 예전에 이제 동양권이 우세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이번 세기 들어서는 사실은 웨스턴 어떤 그런 경제가 더 부익부했죠.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가 되게 마이너스였고, 근데 이게 역회전하는 어떤 디커플링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국이든 중국 시장이든 아니면 뭐 아시아, 동아시아, 뭐 일본이든 아니면 특히나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잘 갈 확률이 높으니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그럴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아마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는 걸로 이제 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이제 지금 가상자산이 오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OMG 네트워크에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CBDC에 관련해서 이더리움 플라즈마 기술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 엮어서, 그러니까 본인들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죠. OMG 네트워크의 플라즈마 기술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빗비넥스에서 USDT를 찍어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에 이걸 송금을 하거나 뭐 보내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USDT에 관한 의혹이 되게 불거지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의혹만 불거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찍어내요. 전 세계 이제 양대 유동성 공급은 USDT와 USDC가 있다. 현재는 USDT 위주로 유동성 공급이 진행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서클사 있죠. 여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낸 그 서클사라는 데가 있고, 서클사를 통해서 USDC가 찍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USDC가 그 한 달 전인가 발언을 하나 하죠. 원래는 알고랜드에서 지금 보면 트랜잭션을 사용해서 USDC를 많이 찍어냈는데, 내년 2021년 상반기가 되면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USDC를 되게 많이 찍어낼 거예요. 근데 알고랜드가 전 세계에 깔린 거보다 사실은 스텔라 루멘이 전 세계에 깔린 게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IBM이 백그라운드에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송금 시장에서 XRP가 차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한쪽 부분, 또 다른 성격의 어떤 부분은 XLM, 그러니까 스텔라 루멘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서클사가 과연 USDC를 얼마만큼 찍어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아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XLM도 물론 거대 시세 진폭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 특히나 제 채널은 미국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미국에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물론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카드 사용자에게 스텔라 루멘에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런 얘기가 10월 28일 날 나왔는데, 어떤 익명의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제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뭐지? 그래서 지금 비자와 연결된 크립토 카드를 신청을 하셨대요. 코인베이스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카드를 쓰면 캐시백을 해줘요. 크립토닷컴의 그 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을 해주잖아요. 근데 스텔라 루멘을 선택을 하면 4%를 돌려받을 수가 있대요. 이건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면 1%를 돌려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왜 스텔라 루멘이 여기 들어갔냐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유동성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XRP는 뭐 왜 언급이 없나 이런 것도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참고로 그 코인베이스 비자 카드는 사용되어진 어떤 그런 가상자산이 비트코인,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 베이직 어텐션, 오우거, 제로엑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인정받은 코인들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 코인베이스에서 G캐시에 관해서 여기 보면 G캐시, 그래서 G캐시를 벌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G캐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뭐 G캐시가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G캐시는 흔히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결국에는 FATF 권고안에 의하면 각국에서 거래 제한될 거다, 이거 다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코인베이스가 이 G캐시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 거는 며칠 안 됐어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저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G캐시를 알아보자, G캐시를 얻으려면 이 교육 프로그램에 도전하세요. 여기 나와 있죠. G캐시 적립. 그래서 $5만큼의 G캐시를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 돼요. 영상만 그냥 여기 코인베이스닷컴에 보면 G캐시 뭐 무슨 코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영상만 몇 개 보시면 그냥 $5 적립을 해줘요. 공짜잖아요. 5,50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환율로 했을 때. 근데 G캐시뿐만 아니라 알고랜드, 메이커, 셀러, 컴파운드,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교육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강의만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요 해당 코인에 관해서 공짜로 그냥 받을 수 있는, 이게 뭐 스캠 거래소도 아니고 스캠 사이트도 아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닷컴에 관한 트위터를 뒤져보시면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코인베이스 언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XRP 에어드랍에 관해서도 기대치가 점점 하반기에 들어서 높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12일 날이죠. 날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바이낸스도 비트스탬프도 크라켄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고팍스가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뭐 이런 거래소들이 긍정적인 거에 관해서도 언급 자체가 없죠. 지금 현재. 근데 바이낸스가 움직이거나 이제 그러면은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다음 달 들어서 12월 달 들어가서는 대형 거래소들이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시총 3위에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해서 진행을 한다면 반응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이상한 코인도 아니고.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바이낸스에서 어저께 저녁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G캐시가 반감기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11월 18일 날 반감기에 들어가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같이 반감기에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12월 1일 날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반감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가 뭐 메인넷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긴 하는데, 그게 시세 분출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 과연 뭐 세력들이 올려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반감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코인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지켜보시면 되고, 그리고 XRP 차트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1년 2개월간에 만들어진 역헤드 숄더 패턴이에요. 이 1년 2개월 동안 이 XRP가 하락하면서 마음 아프셨던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근데 어쨌건 역헤드 숄더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이 돼서 다시 한번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뭐 조정이 약간 들어가든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냥 강력하게 그냥 홀딩하는 관점으로 에어드랍 받으시고 나서도 에어드랍 받으셔도 마찬가지고 잘 이렇게 그런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신이라는 얘기가 지금 매스미디어에 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비트코인하고 골드가 같이 커플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백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골드는 많이 진폭을 그리면서 상승하지 못하고 비트코인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채널에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세력들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든 그 뒤에 있는 뭐 연방준비은행의 배후 세력이 됐든 그들은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죠. 금이냐 비트코인이냐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이미 베팅을 했어요. 이거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고 결론이 이미 다 이렇게 시그널로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달러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유로와도 ECB에서 양적 완화에 관해서 긍정적이게 이제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유로화 값어치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가상자산에 많은 어떤 돈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월터 블룸버그라는 분이죠. 이분도 이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블룸버그하고 관련된. 근데 이분이 달러가 2021년 들어서 20% 정도 하락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시티뱅크에서 이제 언급을 했대요. 그래서 이 예견치가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가지고 가신 게 오히려 더 많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향후 몇 년 동안에. 뭐 쉑쉑버거로 뭐 한국에 있는 어디 샵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에 가서 쉑쉑버거 드시러 거기 가서 드실 수도 있고, 뭐 관광 가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호주 달러인가? 호주 달러도 아마 지금 되게 똥값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해외여행 같은 거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별로 갈 생각이 없네요. 제가 그 해외여행 가는 거에 관해서 꿈을 4번인가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랑 여행을 가서
뭐 테라스가 있는 어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장면을 4번을 꾼 적이 있는데 4번 다 테러리스트들이 나와서 테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숨을 위협당한 어떤 그런 꿈을 꿨는데 그 이후로 저는 비행기 티켓팅을 안 합니다. 예, 할 생각도 없고 뭔가 꿈에서 뭔가 예시를 해준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믿진 않지만 영화 중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마 7편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람한테는 어떤 그 직감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에 꿈으로 구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저는 그때서부터 그런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장면을 꾸면서 야 이거는 진짜 아니겠다. 그냥 비행기는 안 타는 게 낫겠구나. 그냥 조용히 지내자. 그냥 그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조시 라거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에 관해서 일단은 16,599달러 돌파를 하면 일단 돌파를 했어요. 17,149달러까지 갈 확률이 높다. 여기서 저항을 맞고 어느 만큼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16,500달러에서 17,000달러 선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 횡보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알트코인 시장이 열릴 수도 있어요. 어쨌건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뭐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가니까 뭐 내 알트코인은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구독자님이 이걸 다 계산하셨어요. 계산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까지 해서 각각 몇 프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냐 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언급을 하시는데 총액에 따른 착시 효과를 우리는 되게 많이 느껴요. 아 요거밖에 안 가지고 있어. 뭐 비트코인 캐시는 요거밖에 안 가지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호라이젠은 뭐 요거밖에 안 돼. 뭐 라이트코인은 라이트코인이 되게 많이 올라왔네. 뭐 스텔라 루멘 되게 조금이네. 이렇게들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XRP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XRP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DCG 그룹에서 그러니까 리플사에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인 투자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총액에 따른 착시 효과로 보지 마시고 각 코인별로 봤을 때 2% 내외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계산하신 거에 관해서 언급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지 마시고 시총이 있어요. 순위가 있어. 근데 거의 다 평균적으로 2%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시총 대비해서 본인들 순위에서 근데 호라이젠만 4.1% 가지고 있다. 호라이젠이 순위권이 되게 낮아요. 시총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것만 4.1%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죠. 저도. 그건 뭐 베리실버트 마음이니까. 어쨌건 그렇다는 걸 아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에 관해서 뭐 안 간다, 뭐 이건 뭐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장식으로 여기 올라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회견을 겨치고 다 뭐 이렇게 막 그런 건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언급을 이렇게 저렇게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유치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모든 코인을 포지션별로 다 이렇게 영역별로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이트 코인만 상대적으로 많이 갔다고 그래서 다른 코인들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 코인만 되게 좋다고라고 이제 전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시세 진폭이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차등적으로 있을 거니까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라이트코인도 올라가고 이런 장세를 그냥 즐기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희망찬 하루들 되세요. 항상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